스플라인 레일 디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라인 랩 디포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스플라인 레일하고 스플라인 랩 디포머는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요. 먼저 공부했었던 스플라인 랩 디포머 같은 경우는 가이드 스플라인이 하나가 있고 오브젝트를 그 중심으로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 동세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디포머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 스플라인 레일 디포머 같은 경우는 가이드 스플라인을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스플라인을 가이드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륨을 저희가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자유도가 있는 그런 디포머이고요. 각각의 디포머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고, 스플라인 레일 디포머의 장점은 이렇게 좌우 상하 방향성 모두 우리가 조금 볼륨을 디테일을 만져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예제를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션 페이지에서 받으신 예제 파일 중에 스플라인 레일 01 베이직이라는 파일이고요. 큐브 아래쪽에 스플라인 레일 디포머를 제가 차일드를 시켜놨고 가이드로 사용할 4개의 스플라인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해가지고 총 4개의 스플라인도 가이드로 사용할 거를 만들어 놨고요. 이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시면 탑뷰에서 봤을 때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탑뷰에서 봤을 때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디포머를 연습을 하실 때에는 가이드 스플라인을 되도록이면 탑뷰에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얘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 디포머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 스플라인을 넣는 슬롯들이 이렇게 쭈루룩 차례대로 나옵니다.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그리고 아래쪽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레프트, 라이트에 해당하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세트로 맞춰 주시면 레프트는 레프트 쪽으로, 라이트는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그 스플라인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그 동세까지도 이렇게 따라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움직임의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혹은 모양을 좀 더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레프트, 라이트 해당 레퍼런스 가이드를 하고 있는 스플라인의 위치를 움직여도 오브젝트가 영향을 받고요. 레프트 쪽을 움직이더라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회전을 시키더라도 그럼 회전되는 동작까지도 따라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아래 쪽까지도 작업을 하고 싶다, 변형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탑, 버텀을 맞춰 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탑, 버텀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작동을 안 하고요. 위아래를 동시에 이렇게 넣어줘서 세트로 맞춰 주셔야 위아래를 같이 잡아주게 됩니다. 그건 레프트, 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레프트, 라이트가 한 세트고, 부가적으로 필요할 때 탑, 버텀을 또 한 세트로 맞춰 주셔야 그 사방향성을 다 적용을 해서 디폼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고, 이 해당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이면은 크게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차일드된 그 디포머 자체의 케이지를 이동을 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케이지와 스플라인의 그 포지션,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바뀌면 해당 메쉬가 그 스플라인을 따라서 쭉 변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탑과 버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빼보겠습니다. 이걸 빼주게 되면은 케이지를 쭉 이동했을 때에 쭉 빠져나가죠. 덩어리 자체가.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뭐 이런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지금 모드의 옵션이 언리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플라인 영역 바깥쪽으로도 덩어리가 쭉 빠지고 있지만 얘도 리미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스플라인이 있는 영역까지만 표현이 되고 딱 끊기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리미트 같은 경우에 그 제한을 풀어주고 스케일, before, after 그 시작점과 끝점 이후에 뭐 이전에 그런 스케일 값들을 또 인위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뭐 옵션은 이 정도까지가 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잡고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이드 스플라인의 방향성을 저희가 탑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방향성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좀 다른 방향성으로 프론트 뷰에서 딱 봤을 때 방향성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뭐 의식적이든지 혹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프론트 뷰로 스플라인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양이 됐을 때 가정해 보면 제가 레이어 매니저에서 이제 또 다른 레이어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지금 이 오른편으로 보이는 큐브가 제가 지금 가이드 스플라인을 프론트 뷰의 방향성으로 맞춰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가 연상이 되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 놨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라이트라고 해 놓았지만 이 레일에다가 레프트를 넣고 라이트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모양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해당 그 방향성은 그 기본적으로는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필요한 디포머예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연결시켜 줄 때에 그 Z축이 어떻게 되느냐, 그 Z축을 저희가 이 스플라인이 서 있는 그 평면 방향과 Z축을 일치했을 때에 디포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어있는 이 널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서 쉐입 자체를 이렇게 스타, 별 모양으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아이의 각도를 90도로 지금 돌려서 Z축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플라인 레일 디포머에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슬롯에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Z축이 이렇게 스플라인 가이드랑 맞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한 그런 디포밍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Z축 방향성과 이 가이드로 쓰고 있는 스플라인의 그런 방향성을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90도로 어긋나 있다든지 하면은 이 해당 레퍼런스로 지금 연결한 이 오브젝트의 각도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얘 각도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Z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만약에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탑뷰에서 스플라인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디포머가 작동이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맞춰진 게 이제 탑뷰 기준입니다. 탑뷰 기준이고 탑뷰가 아닌 기준으로 만약 스플라인을 작업을 하셨다라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뭐 아무 오브젝트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참고만 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메쉬가 있는 다른 프리미티브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널을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 널 오브젝트가 점이어서 점인 상태에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널 오브젝트의 옵션 중에 쉐입을 점에서 다른 모양으로 잘 보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크기도 바꿔줄 수 있는 뭐 추가적인 옵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의 Z축, 이 널 오브젝트의 Z축과 이 가이드로 사용한 스플라인의 방향을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디포머이고요. 다음 예제를 하나 보고 좀 응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해놨냐? 얘도 이렇게 웨이브를 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동세는 저희가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스플라인이죠. 그래서 별도의 레퍼런스 오브젝트는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이고 원본 오브젝트는 이제 프리미티브 큐브를 하나 이렇게 비율만 살짝 만져서 납작한 큐브를 만들어 놨고요. 이 스플라인 자체는 약간의 웨이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플라인 레일에 left는 left, right는 right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웨이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면 작업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뭐 평평한 걸 가지고 웨이브 하나를 스플라인 랩 디포머를 쓰거나 하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스플라인 레일 디포머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은 예를 들어서 회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 방향의 스플라인을 180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지그재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웨이브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폴리곤 편집으로 디자인을 해서 모델링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좌우 방향이 꼭 대칭이 되지 않는 이런 비대칭 구조도 스플라인을 저희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스플라인 레일 디포머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복잡해 보이는 구조로 느껴지더라도 여기에 잘 들어맞는 구조로 접근을 이렇게 해보면 의외로 쉽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예제를 한번 열어봤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디포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로 보자면 얘도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그런 디포머는 아니지만 잘 들어맞을 때에는 또 이것만한 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참고로 봐두셨다가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포머입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